달빛 아래 사연 한수 채널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라며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중동의 뜨거운 사막 한가운데 자리한 합동공군 훈련기지. 이곳에서는 전 세계 최정예 조종사들이 모여드는 특별한 행사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섭씨 40도를 넘나드는 뜨거운 사막 공기 위로 아지랑이가 피어오르는 가운데 오전 10시가 되자 활주로 위에는 각국의 최신의 전투기들이 위용을 뽐내며 줄지어 서기 시작했어요. 미국의 F-35 라이트닝2가 스텔스 기능을 자랑하듯 매끄러운 회색 몸체를 드러냈습니다. 다이아몬드 형태의 각진 동체는 레이더파를 산란시키도록 설계되었고 최신 AESA 레이더가 탑재된 노즈 부분이 태양빛에 반사되어 번쩍이고 있었어요. 영국의 타이푼은 쌍발 엔진의 우렁찬 소리로 존재감을 과시했고 프랑스의 라팔은 카나드 잉면이 특징적인 실루엣을 뽐내고 있었죠. 각 기체마다 수천만 달러의 가치를 자랑하는 최첨단 항전 장비가 탑재되어 있었고 조종석의 다기능 디스플레이들이 형형색색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화려한 최신 전투기들 사이로 유독 눈에 띄는 기체가 하나 있었어요. 낡은 회색 도색에 여기저기 수리 흔적이 남아있는 F-5E 타이거 2, 바로 대한민국 공군의 전투기였습니다. 1970년대에 설계된 이 기체는 다른 전투기들과 비교했을 때 확실히 초라해 보였어요. 기체 표면 곳곳에는 오랜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고 엔진 배기구 주변은 고온에 그을려 검게 변색되어 있었습니다. 레이더 반사 면적을 줄이는 스텔스 기능도 없고 최신 항전 장비도 갖추지 못한 채 아날로그, 계기판과 기계식 조종관에만 의존해야 하는 구식 전투기였죠. 한도윤 소령은 자신의 기체 앞에서 묵묵히 점검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33세 나이에도 그의 눈빛은 여전히 매섭게 날카로웠고 한치의 흔들림도 없는 손길로 기체의 각 부분을 세심하게 살펴보고 있었어요. 엔진 흡입구의 상태, 날개 플랩의 작동 여부, 랜딩 기어의 유압 상태까지 모든 것을 직접 확인하는 그의 모습에서는 오랜 경험이 묻어났습니다. 그의 가슴 속에는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철학이 깊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기체보다 조종사가 중요하다. 1980년대 공군 에이스로 활약하며 북한 미국이 세대를 격추한 전설적인 기록을 가진 아버지가 야간 훈련 중 기상 악화로 인한 사고로 전사하기 전 남긴 마지막 말이었죠. 도윤은 아버지의 헬멧을 쓰고 아버지의 콜사인 이글 원을 이어받아 지금까지 하늘을 날고 있었습니다. 헬멧 좌측에는 아버지의 격추 마크와 함께 작은 태극기가 새겨져 있었어요. 저게 대체 뭐야? 박물관에서나 볼 법한 고물이 여기서 뭘 하는 거지? 누군가의 비아냥거리는 목소리가 활주로 위로 퍼져나갔어요. 미국 조종사 한 명이 동료들과 함께 도윤의 F-5를 보며 킥킥거리고 있었습니다. 저런 걸로 우리와 겨루겠다고? 정말 용감하네. 아니, 무모하다고 해야 하나? 또 다른 조종사가 끼어들었어요. F-5면 베트남 전쟁 때나 쓰던 기체 아닌가? 우리 할아버지가 타던 것과 같은 세대네. 웃음소리가 더욱 커졌습니다. 레이더도 제대로 안 보일 텐데 어떻게 현대전을 하겠다는 거야? 다른 조종사들도 하나둘 모여들어 수군거리기 시작했죠. 엔진 출력도 우리 절반도 안 될 거고 미사일 운용 능력도 형편없을 테고 저런 걸로 F-35와 겨루겠다니 정말 동양인들은 자존심이 세다니까. 최신 항전 장비와 스텔스 기능, 초음속 순항 능력을 자랑하는 기체들 사이에서 구형 F-5는 확실히 시대착오적으로 보였거든요. 도윤은 그런 시선들과 조롱하는 목소리들을 의식하지 않은 채 계속해서
자신의 기체를 점검했어요. 엔진 상태, 연료량, 각종 계기판의 작동 여부, 조종면의 반응성까지 그에게는 기체의 절대적인 성능 수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조종사와 기체 사이의 완벽한 조화, 그리고 수십 년간 축적된 비행 경험이었죠. 그때 한 명의 여성이 자신감 넘치는 걸음으로 나타났습니다. 엘리사 로웰 대위, 미국 공군 소속으로 30살의 그녀는 F-35 라이트닝 II의 조종사였어요. 키가 1m 75cm는 좋게 되는 금발의 그녀는 마치 패션쇼 런웨이를 걷듯 당당한 걸음걸이로 도윤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비행복에는 각종 훈장과 패치들이 빽빽하게 붙어 있었고 그 화려한 이력이 한눈에 들어왔죠. 탑건 졸업생, 레드플래그 훈련 최우수상, 공대공 전투 시뮬레이션 신기록 보유자 등등. 남성 위주의 공군 사회에서 자신의 실력을 증명하기 위해 늘 과격한 도발을 일삼아왔던 그녀의 성격이 걸음걸이에서부터 드러나고 있었어요. 턱을 약간 치켜올린 채 주변을 둘러보는 그녀의 시선에는 자신감과 오만함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조종사였던 오빠를 훈련 사고로 잃은 뒤 엘리사는 최고가 아니면 의미 없다는 집념으로 공군에 입대했습니다. 오빠는 그녀가 12살 때 F-16으로 야간 훈련 중 추락하며 생을 마감했어요. 그때부터 그녀에게는 하늘이 동경의 대상이 되었고 동시에 정복해야 할 상대가 되었죠. 그리고 지금까지 그 믿음을 현실로 만들어 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 구식 전투기를 보자 그녀의 자존심이 건드려졌어요. 한국에서 온 조종사시죠? 엘리사의 목소리에는 처음부터 조롱이 섞여 있었습니다. 주변 조종사들의 시선이 일제히 두 사람에게 집중됐어요. 참 용감하시네요. 저 낡은 깡통으로 여기까지 오시다니. 연료비가 아까우셨을 텐데. 그녀는 도윤의 F5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혹시 저를 따라올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엘리사의 목소리는 점점 더 도발적으로 변했어요. 제 F5와 정면으로 겨루겠다고요? 스텔스 기능도 없고 최신 레이더도 없는 그 고물로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만약에 말이죠. 정말 만약에 저를 따라잡을 수 있다면.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더욱 도발적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큰 목소리로 선언했어요. 임신시켜 줄게요. 지금껏 살아왔던 제 모든 인생을 걸고 약속하죠. 당신이 저를 이길 수 있다면. 장내가 순간 정적에 휩싸였다가 곧바로 터져나오는 웃음소리와 휘파람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와우, 이거 완전 대박이네. 로웰 대위 정말 대담해. 다른 조종사들은 엘리사의 파격적인 발언에 박수를 치며 환호했어요. 누군가는 저 한국 조종사가 뭐라고 할까? 하고 궁금해했고 또 누군가는 이미 승부는 끝난 거 아냐?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모든 시선이 도윤에게 쏟아지지만 그는 여전히 침묵을 지키며 자신의 기체 점검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최민석 중위가 다급히 달려와 도윤의 팔을 붙잡았어요. 소령님, 저런 말에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상대가 F-35라고요. 우리 기체로는 승산이. 그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상대방이 너무 과하게 나오고 있어요. 이건 모욕이에요. 하지만 도윤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엘리사를 바라봤어요. 그의 눈빛에는 분노도 당황도 없었습니다. 오직 고요한 결의만이 담겨 있었죠. 마치 폭풍 전의 고요함 같은 평온함이었어요. 승부를 받겠습니다.
짧고 명확한 대답이 사막의 뜨거운 공기를 가르며 퍼져나갔습니다. 그 순간 웃음소리가 잦아들며 모든 사람들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도윤의 승부수락 선언이 끝나자마자 활주로 주변은 순식간에 술렁였습니다. 각국 조종사들과 정비사들, 그리고 훈련을 참관하러 온 고위 장성들까지 모두가 이 예상치 못한 대결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리처드 블레이크 중령이 성큼성큼 걸어와서는 상황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정식 모의 교전으로 진행하죠. 블레이크 중령의 목소리는 냉정했어요. 키가 1m 80cm가 넘는 그는 20년 넘게 공군에서 복무한 베테랑이었고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중시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규칙은 간단해요. 1대1 공대공 교전, 레이저 시뮬레이션 시스템 사용, 3번의 유효타를 기록하는 쪽이 승리입니다. 주변에 모인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F-35와 F-5의 대결이라니, 이건 마치 최신 스포츠카와 클래식카의 경주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성능 차이가 너무나 명확했거든요. F-35의 최대 속도는 마하 1.6, F-5는 마하 1.64에 불과했죠.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레이더와 전자전 장비의 차이였어요. 엘리사는 자신의 F-35 조종석에 올라타며 여유만만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거 너무 쉬운 거 아니야? 그녀가 동료에게 속삭였어요. AESA 레이더로 저 F-5는 수십 킬로미터 밖에서도 포착할 수 있을 텐데. 스텔스 기능까지 있으니까 상대방은 나를 발견하기도 어려울 거고. 한편 도윤은 묵묵히 자신의 기체에 올라탔습니다. F-5의 조종석은 F-35와 비교하면 정말 소박했어요. 다기능 디스플레이 대신 아날로그 계기들이 빽빽하게 들어차 있었고 조종간도 기계식이었습니다. 하지만 도윤에게는 이 모든 것이 친숙했어요. 수천 시간의 비행 경험이 그의 손끝과 발끝에 스며들어 있었거든요. 소령님,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최민석 중위가 헬멧을 전해주며 마지막으로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상대는 스텔스기에 최신 레이더까지 갖추고 있는데 걱정 마세요. 도윤이 헬멧을 쓰며 대답했어요. 아버지가 늘 말씀하셨거든요. 하늘에서는 기계가 아니라 사람이 싸우는 거다라고. 오후 2시 두 기체가 활주로 끝에서 이륙 준비를 마쳤습니다. F-35의 강력한 F-135 엔진이 굉음을 내며 돌아가고 있었고 F-5의 J-85 엔진도 특유의 높은 음성으로 응답했어요. 출력 차이는 거의 2배였지만 도윤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이글1, 이륙허가. 관제탑에서 신호가 떨어졌어요. 이글1, 이륙합니다. 도윤이 응답하며 스로틀을 밀어 넣었습니다. F-5가 활주로를 달리기 시작했고 곧이어 엘리사의 F-35도 뒤따랐어요. 두 기체가 사막 상공으로 치솟아 올랐습니다. 뜨거운 대기 중에서도 엔진들은 완벽하게 작동했고 곧 고도 3,000m에서 교전이 시작됐어요. 라이트닝 11 레이더 접촉. 목표 방위 320, 거리 20km. 엘리사의 목소리가 무전을 통해 들려왔습니다. 그녀의 AESA 레이더는 이미 도윤의 F-5를 포착한 상태였어요. 도윤의 레이더 스크린에는 아직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F-35의 스텔스 성능 때문이었죠. 하지만 그는 당황하지 않았어요. 대신 엔진 소리와 기체의 진동, 그리고 경험에 의존하기 시작했습니다. 목표라곤. 첫 번째 사격. 엘리사가 선언했어요. 레이저 시뮬레이션 시스템이 작동하며 F-5에 유효타 신호를 보냈습니다. 이글1 피격 확인. 도윤이 담담하게 응답했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은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엘리사의 공격 패턴을 머릿속에 기록하기 시작한 거죠. 두 번째 교전에서도 결과는 마찬가지였어요. 엘리사의 F-35는 스텔스 성능과 우수한 레이더를 바탕으로 일방적인 우위를 점했습니다. 두 번째 사격 성공. 라이트닝 원원이 우세합니다. 관제소에서 중간 경과를 알려왔어요. 관중석에서는 예상된 결과라는 듯 웅성거림이 일어났습니다. 역시 성능 차이가 너무 크네. F5로는 한계가 있어. 저 한국 조종사도 용감하긴 하지만 도유는 패배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엘리사의 비행 패턴을 세심하게 관찰하고 있었어요. 그녀가 상승할 때의 각도, 선회할 때의 반경, 공격 후 회피 기동의 방향까지 모든 것이 그의 머릿속에 데이터로 축적되고 있었습니다. 라이트닝 원원 세 번째 공격 준비. 엘리사의 목소리에는 여유가 넘쳤어요. 이미 승리를 확신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뭔가 달랐어요. 도윤이 갑자기 급강하를 시작한 거였습니다. F5의 작은 기체가 사막 쪽으로 곤두박질 치듯 내려갔어요. 뭐 하는 거야? 엘리사가 당황하며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도 따라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도윤은 F5를 저고도까지 끌고 내려간 다음 갑자기 지형을 따라 초저공 비행을 시작했습니다. 사막의 모래 언덕과 암석지대 사이를 마치 뱀처럼 굽이치며 날아가는 거였어요. 저게 뭐 하는 짓이야? 관중석에서 누군가가 의아해했습니다. 하지만 도윤에게는 계획이 있었어요. F5의 작은 크기와 기동성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지형을 이용해 레이더 탐지를 피하고 엘리사가 자신 있게 의존하는 전자장비의 우위를 무력화시키는 거였죠. 이상하다. 레이더에서 계속 사라졌다 나타났다 해. 엘리사가 혼잣말을 했어요. 지형의 간섭 때문에 F5를 지속적으로 추적하기 어려워진 거였습니다. 그때였어요. 도윤이 갑자기 바위 뒤에서 나타나며 엘리사의 사각지대로 접근한 거였습니다. 지금이야. 그가 중얼거리며 조준했어요. 이글원 사격. 도윤의 차분한 목소리가 무전에 울려 퍼졌습니다. 뭐? 엘리사가 깜짝 놀라며 소리쳤어요. 갑자기 나타난 F5에 당황한 거였죠. 이글원 유효타 확인. 관제소에서 확인해 주었습니다. 관중석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결과였거든요. F5가 F-35에게 한 방을 먹인 거였습니다. 도윤의 눈빛이 더욱 날카로워졌어요. 내 비행 패턴, 이제 읽혔어. 그가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진짜 승부는 지금부터 시작이었어요. 첫 번째 모의 교전이 끝나고 두 기체가 착륙하자 활주로 주변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일방적인 결과를 예상했던 사람들이 도윤의 마지막 역습에 당황스러워하고 있었어요. F5가 F-35에게 유효타를 기록했다는 사실 자체가 충격이었거든요. 엘리사는 조종석에서 내리며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분명히 압도적인 승리를 거둘 줄 알았는데 마지막에 허를 찔린 기분이었어요. 저 한국 조종사, 뭔가 다르네. 그녀가 정비사에게 중얼거렸습니다. 지형을 이용한 적어도 기동이 생각보다 위협적이었어. 한편 도윤은 조용히 F5에서 내려 기체 상태를 점검하고 있었어요. 최민석 중위가 달려와서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소령님, 정말 대단하셨어요. F-35를 상대로 한 방을 먹이시다니. 아직 시작일 뿐이에요. 도윤이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상대방도 이제 제 패턴을 연구할 거예요. 다음에는 더 어려워질 겁니다. 그때 리처드 블레이크 중령이 다가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썩 좋지 않았어요. 흥미로운 결과군요.
한소령. 하지만 운이 좋았을 뿐입니다. 실전에서는 이런 일회성 기습이 통하지 않아요. 블레이크 중령의 말에는 명백한 편견이 섞여 있었어요. 최신 기체의 압도적 우위를 믿는 그에게는 구형기의 선전이 달갑지 않았습니다. 다음 교전에서는 조건을 좀 더 현실적으로 맞춰보죠. 야간 교전에 전자전 환경까지 추가하는 겁니다. 야간 교전이요? 최민석 중위가 깜짝 놀라며 물었어요. 그건 너무 불리하지 않습니까? 우리 기체에는 야간 투시 장비가 실전에서는 조건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블레이크 중령이 차갑게 말을 끊었어요. 게다가 전자전 환경에서는 구형 레이더의 한계가 더욱 명확해질 겁니다. F-35의 첨단 항전 장비가 진가를 발휘할 수 있는 조건이죠. 엘리사가 이 대화를 듣고는 냉소적인 미소를 지었어요. 야간 교전이라 완벽하네요. 제 F-35에는 전방위 적외선 탐지 시스템에 헬멧 장착형 디스플레이까지 있거든요. 밤이 되면 오히려 더 유리해져요. 하지만 도윤은 여전히 평온한 표정이었습니다. 조건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습니다. 승부를 계속하죠. 그의 담담한 반응에 주변 사람들이 술렁거렸어요. 누구나 야간 교전이 F5에게 절망적으로 불리하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현대 전투기의 야간 전투 능력은 거의 전적으로 전자장비에 의존하는데 그 부분에서 F5는 F-35와 비교가 안 되었으니까요. 제임스 월러 장군이 이 광경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삼성 장군의 그는 이 훈련의 총책임자였지만 지금까지는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도윤의 성씨를 듣는 순간 그의 표정이 변했어요. 한도윤, 설마 그 한 대위의 아들인가? 월러 장군의 머릿속에 오래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1980년대 후반 그가 아직 대위였을 때 한국에서 교환장교로 복무했던 시절의 일이었어요. 그때 한국 공군의 한 에이스 조종사가 그의 목숨을 구해준 적이 있었죠. 야간 훈련 중 기상 악화로 조난당한 그를 구조한 것이 바로 한도윤의 아버지였습니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구나. 월러 장군이 혼잣말을 했어요. 그때의 빚을 아직도 갚지 못했다고 생각하고 있던 그였습니다. 오후 6시 해가 지기 시작하면서 사막의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야간 교전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정비사들이 두 기체의 야간 훈련용 추가 장비를 점검하고 있었고 전자전 환경을 시뮬레이션하기 위한 재밍 장비들도 가동되기 시작했어요. 엘리사는 자신의 F-35 조종석에서 각종 야간 장비들을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적외선 탐지 시스템, 야간 투시 장치, 헬멧 장착형 디스플레이까지 모든 것이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어요. 이번에는 진짜 끝이야. 그녀가 자신만만하게 중얼거렸습니다. 반면 도윤의 F5는 정말 초라해 보였어요. 구형 레이더와 기본적인 계기들, 그리고 조종사의 육안에만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야간 투시 장비라고는 아날로그 방식의 기본적인 것만 있을 뿐이었어요. 소령님,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최민석 중위가 다시 한번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상대방은 밤에 더 강해진다고 하는데 걱정 마세요. 도윤이 헬멧을 쓰며 대답했어요.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게 있거든요. 기계가 보지 못하는 것도 사람은 볼 수 있다고. 오후 8시 완전히 어둠이 내린 사막 상공에서 두 번째 교전이 시작됐습니다. 별빛만이 미약하게 땅을 비추고 있었고 기온은 섭씨 10도 아래로 떨어진 상태였어요. 라이트닝 1원 야간 교전 준비 완료. 엘리사의 목소리가 자신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이글 1 준비 완료. 도윤도 간결하게 응답했어요. 교전 시작.
관제탑에서 신호가 떨어졌습니다. 엘리사의 F-35는 즉시 고도를 올리며 전체 지역을 스캔하기 시작했어요. 적외선 탐지 시스템이 F-5의 엔진열을 포착하는 데는 몇 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목표 발견, 적외선 시그니처 확인. 하지만 도윤은 이번에도 예상치 못한 전술을 선택했어요. F-5를 극저고도로 내려 사막의 암석지대 사이로 파고든 거였습니다. 밤의 어둠과 차가운 바위들이 만드는 복잡한 열 패턴 속에서 F-5의 열 신호를 감추려는 작전이었죠. 뭐야? 갑자기 신호가 약해졌네. 엘리사가 당황하며 중얼거렸어요. F-5가 지형 사이로 숨어들면서 적외선 탐지가 어려워진 거였습니다. 도윤은 별빛과 지형의 실루엣만을 의지해 비행하고 있었어요. 수천 시간의 비행 경험이 그의 직감을 날카롭게 만들어주고 있었습니다. 엔진 소리, 기체의 진동, 공기의 흐름까지 모든 것이 그에게는 정보였어요. 저 한국 조종사, 정말 위험한 비행을 하고 있군. 관중석에서 누군가가 감탄했습니다. 야간에 저런 저고도 기동을 하다니. 갑자기 도윤이 암석 뒤에서 나타나며 엘리사의 측면으로 접근했어요. F-35의 우수한 센서들도 지형과 어둠이 만드는 복잡한 환경에서는 완벽하지 않았던 거죠. 이글원 사격. 도윤의 차분한 목소리가 다시 한번 무전에 울려 퍼졌습니다. 또 엘리사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소리쳤어요. 이글원 유효타 확인. 관제소에서 또다시 확인해 주었습니다. 이번에는 관중석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더 불리한 조건에서도 F-5가 또 한 번 F-35를 제압한 거였으니까요. 도윤의 목소리가 무전에 조용히 흘러나왔습니다. 조건은 달라져도 하늘은 같습니다. 별빛 아래서도 길은 보이거든요. 두 번째 교전이 끝나고 활주로에 착륙한 두 기체 주변의 분위기는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F-5를 조롱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경외감 섞인 시선으로 도윤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야간 교전에서도 F-35를 제압했다는 사실이 모든 사람들에게 충격을 안겨준 거였습니다. 엘리사는 조종석에서 내리며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어요. 자신의 모든 자존심과 자신감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이럴 수가. 내가 2번이나 당했다고?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어린 시절부터 최고가 아니면 의미 없다는 신념으로 살아온 그녀에게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현실이었죠. F-35의 정비사가 다가와서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대위님, 기체에 문제가 있었나요? 모든 시스템이 정상 작동했는데. 아니야. 기체는 완벽했어. 엘리사가 쓸쓸하게 대답했어요. 문제는 내가 너무 기계에만 의존했다는 거야. 한편 도윤은 조용히 F-5에서 내려와 기체를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야간 저고도 기동으로 인해 기체 곳곳에 모래가 묻어 있었고 엔진도 평소보다 더 뜨거워져 있었어요. 하지만 그의 표정에는 여전히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소령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최민석 중위가 흥분을 감추지 못하며 달려왔어요. F-35를 2번이나 제압하시다니. 이제 누구도 우리를 무시하지 못할 거예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도윤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상대방이 이대로 포기할 리는 없을 겁니다. 더 어려운 조건을 제시해 올 거예요. 정말로 도윤의 예상이 맞았습니다. 리처드 블레이크 중령이 험한 표정을 하고 다가오고 있었거든요. 그의 뒤에는 미국 측 고위 장성들이 함께 있었고 모두들 썩 좋지 않은 얼굴이었어요. 한소령, 놀라운 실력이군요. 블레이크 중령의 목소리에는 억지로 예의를 차린 듯한 톤이 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실전은 이런 1대1 상황만 있는 게 아닙니다.
좀 더 복합적인 조건에서 테스트해 보는 게 어떨까요? 어떤 조건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도윤이 담담하게 물었어요. 연료 제한과 고도 제한을 추가하는 겁니다. 블레이크 중령이 냉소적으로 말했어요. 연료는 평소의 절반만 적재하고 고도는 10,000m 이상 올라갈 수 없도록 제한하죠. 더 현실적인 조건이 될 겁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모두가 이 조건이 F5에게 얼마나 불리한지 알고 있었거든요. 연료가 적으면 기동성이 제한되고 고도 제한은 F5의 유일한 장점인 기동성을 더욱 묶어버리는 조건이었어요. 그건 너무 부당하지 않습니까? 최민석 중위가 항의했습니다. F-35는 연료 효율도 더 좋고 고고도 성능도 우수한데 실전에서는 조건을 선택할 수 없다고 했잖습니까? 블레이크 중령이 차갑게 말을 끊었어요. 게다가 지금까지 2번이나 이기셨으니 조금 더 어려운 도전을 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겠습니까? 엘리사가 이 대화를 듣고는 다시 자신감을 되찾기 시작했어요. 그래, 이번에는 다를 거야. 그녀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연료와 고도가 제한되면 저 F5의 기동성도 제한될 테니까. 그녀는 공개적으로 다시 한번 도윤을 도발하기 시작했어요. 한소령님, 지금까지는 운이 좋으셨던 것 같네요. 하지만 이제는 정말 실력으로 승부해 볼까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다시 오만함이 섞여 들어갔습니다. 제한된 조건에서도 저를 이기실 수 있다면 정말로 제가 한 약속을 지키도록 하죠. 주변 조종사들이 다시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정말 어려울 것 같은데 연료 제한의 고도 제한까지 F5로는 힘들 거야. 하지만 지금까지 2번이나 이겼으니 도윤은 여전히 평온한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새로운 전술이 계산되고 있었습니다. 제한된 연료, 제한된 고도, 그리고 여전히 우수한 F-35의 전자장비들. 하지만 그에게는 다른 무기가 있었어요. 좋습니다. 도윤이 간결하게 대답했어요. 조건이 어떻게 되든 승부는 조종석 안의 사람이 만드는 거니까요. 그때 제임스 월러 장군이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삼성 장군의 그는 지금까지 이 상황을 멀리서 지켜보고만 있었는데 이제는 직접 나서기로 한 것 같았어요. 블레이크 중령, 월러 장군의 목소리가 권위 있게 울려 퍼졌습니다. 조건을 너무 일방적으로 만들지는 마시오. 공정한 승부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장군님, 실전의 현실성을 고려하면 블레이크 중령이 변명하려 했지만 월러 장군이 손을 들어 말을 막았어요. 현실성이라면 F5가 여기까지 온 것 자체가 현실입니다. 월러 장군이 의미 깊게 말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보여준 실력도 현실이고요. 월러 장군의 개입으로 분위기가 조금 달라졌어요. 하지만 이미 제시된 조건들을 완전히 철회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럼 타협안을 제시하죠. 월러 장군이 말했어요. 연료는 평소의 70%로 고도는 12,000m까지 허용하는 것으로 하면 어떨까요? 여전히 F5에게 불리한 조건이었지만 처음 제시된 것보다는 나은 편이었어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조건으로 하겠습니다. 오후 9시 세 번째 교전을 위한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두 기체 모두 연료를 평소의 70%만 적재했고 고도 제한 장치도 설치됐어요. 사막의 밤 공기는 더욱 차갑게 변해 있었고 별들이 더욱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끝장을 보자. 엘리사가 자신의 F-35에 오르며 다짐했어요. 제한된 조건에서는 기체 성능이 더욱 중요해질 테니까. 도윤도 묵묵히 F5에 올라탔습니다. 연료량과 고도 제한을 확인하며 새로운 전술을 머릿속으로 정리하고 있었어요.
승부는 조건이 아니라 조종석 안의 사람이 만든다. 아버지의 말이 다시 한번 그의 마음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번 교전은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관제탑에서 관찰하던 한 장교가 중얼거렸어요.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양상이 될 거예요. 세 번째 교전이 곧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오후 10시 세 번째 교전이 시작되기 직전 활주로 주변의 긴장감은 극에 달해 있었습니다. 연료와 고도가 제한된 상황에서 과연 도윤이 또다시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모든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었어요. 사막의 밤바람이 차갑게 불어오는 가운데 두 기체의 엔진이 예열을 시작했습니다. 엘리사는 F-35의 조종석에서 각종 시스템을 점검하며 이번에는 절대 실수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었어요. 연료가 제한되면 저 F-5의 기동성도 제약을 받을 거야. 고도도 12,000m로 제한되니까 내 레이더의 우위를 더 잘 활용할 수 있어. 그녀의 손가락이 각종 스위치들을 능숙하게 조작하며 전투 준비를 마쳤습니다. 반면 도윤은 평소와 다름없이 차분하게 기체를 점검하고 있었어요. 연료량 70%, 고도 제한 12,000m. 분명히 불리한 조건이었지만 그의 표정에는 여전히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대신 그는 이 제한된 조건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었어요. 교전 준비 완료. 이륙허가 요청합니다. 엘리사의 목소리가 무전에 울려 퍼졌어요. 라이트닝 원원, 이륙허가. 이글 원도 준비 완료. 관제탑에서 응답이 왔습니다. 두 기체가 연이어 이륙했어요. F-35의 강력한 엔진이 굉음을 내며 기체를 하늘로 밀어 올렸고 F-5도 특유의 높은 음성으로 뒤를 따랐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평소보다 연료가 적어서 두 기체 모두 조금 더 신중한 기동을 해야 했어요. 고도 5,000m에서 교전이 시작됐습니다. 엘리사는 즉시 F-35의 우수한 레이더로 도윤의 위치를 파악했어요. 목표 포착. 방위 090, 거리 15km. 연료 제한 때문에 평소보다 좀 더 신중하게 접근했지만 여전히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이번에도 예상치 못한 전술을 선택했어요. 갑자기 엔진 출력을 최소로 줄이고 거의 활공하듯 비행하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연료 소모를 최소화하면서 레이더 신호도 줄이는 작전이었죠. 뭐야? 엔진 신호가 갑자기 약해졌네. 엘리사가 당황하며 중얼거렸어요. F-5가 거의 글라이더처럼 조용히 비행하고 있어서 탐지가 어려워진 거였습니다. 도윤은 연료 절약과 스텔스 효과를 동시에 노리는 고도의 전술을 구사하고 있었어요. 엔진 출력을 최소화하면서도 기체의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 이것은 수십 년간의 비행 경험이 없으면 불가능한 기술이었습니다. 저 한국 조종사, 정말 독특한 전술을 쓰는군. 관중석에서 한 전문가가 감탄했어요. 연료 절약과 스텔스 효과를 동시에 노리는 건가? 갑자기 도윤이 급상승을 시작했어요. 제한된 고도 한계까지 치솟아 오르면서 엘리사의 시야에서 벗어나려는 작전이었습니다. F-5의 작은 기체가 12,000m 고도에서 구름 조각들 사이로 숨어들었어요. 위로 도망갔네. 하지만 레이더에는 다 보여. 엘리사가 자신만만하게 말하며 F-35를 상승시켰습니다. 하지만 고도가 올라갈수록 공기가 희박해져서 엔진 효율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연료 소모도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도윤은 정확히 이것을 노리고 있었어요. 고고도에서 엘리사의 연료 소모를 유도한 다음 갑자기 급강하를 시작한 거였습니다. F-5의 작은 기체가 거의 수직으로 떨어지며 엄청난 속도를 얻기 시작했어요. 뭐? 갑자기 급강하? 엘리사가 깜짝 놀라며 따라 내려가려 했지만
이미 연료를 상당히 소모한 상태에서 급기동을 하기는 부담스러웠어요. 도윤의 F5는 중력을 이용해 얻은 에너지로 엘리사의 측면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연료를 거의 쓰지 않고도 엄청난 기동력을 얻은 거였죠. 이글원 사격. 도윤의 차분한 목소리가 다시 한번 무전에 울려 퍼졌어요. 안 돼. 엘리사가 절망적으로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어요. 이글원 유효타 확인. 관제소에서 세 번째 확인이 들려왔습니다. 관중석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가장 불리한 조건에서도 F5가 또다시 F-35를 제압한 거였으니까요. 누구도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리처드 블레이크 중령은 이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그의 얼굴이 붉어지며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분명히 뭔가 잘못된 게 있어요. 중령님, 모든 시스템은 정상적으로 작동했습니다. 관제 요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럼 룰을 다시 바꿔야 합니다. 블레이크 중령이 화를 내며 소리쳤어요. 실탄에 준하는 조건으로 정말 위험한 상황에서 테스트해봐야 해요. 실탄 조건이라고요? 최민석 중위가 깜짝 놀라며 물었어요. 그건 너무 위험하지 않습니까? 훈련탄을 사용하되 정말 격렬한 교전을 하자는 겁니다. 블레이크 중령이 억지로 진정하며 설명했어요. 지금까지는 너무 안전한 조건이었어요. 실전에 가까운 조건에서 해봐야 진짜 실력을 알 수 있습니다. 엘리사도 이 제안에 동의했어요. 세 번이나 연속으로 패배한 그녀로서는 마지막 기회라도 제대로 잡고 싶었거든요. 맞아요. 이번에는 정말 모든 걸 걸고 해보자고요. 제임스 월러 장군이 이 상황을 우려스럽게 지켜보고 있었어요. 실탄에 준하는 조건이라 너무 위험한 거 아닌가? 하지만 상황이 이미 여기까지 온 이상 막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좋습니다. 도윤이 담담하게 승낙했어요. 어떤 조건이든 상관없습니다. 그의 말에 주변 사람들이 다시 한번 놀랐어요. 정말 이 한국 조종사는 두려움이 없는 걸까요? 그럼 내일 새벽 마지막 결전을 하도록 하죠. 블레이크 중령이 선언했어요. 이번에는 정말 끝장을 보는 겁니다. 사막의 밤이 더욱 깊어지고 있었어요. 마지막 결전을 앞두고 모든 사람들이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도윤이 네 번째 승리까지 거둘 수 있을까요? 아니면 엘리사가 마침내 서륙을 할 수 있을까요? 내일 새벽이 모든 것을 결정할 예정이었습니다. 새벽 5시 사막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오기 시작할 때 마지막 결전의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로 실탄에 준하는 조건이라는 게 무엇인지 모든 사람들이 긴장한 채 지켜보고 있었어요. 활주로 주변에는 응급의료팀과 구조대까지 대기하고 있었고, 이는 이번 교전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엘리사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3번이나 연속으로 패배한 충격이 그녀의 자존심을 완전히 무너뜨렸거든요. 이번이 마지막 기회야. 절대 놓칠 수 없어. 그녀는 F-35의 모든 시스템을 재점검하며 스스로를 다잡고 있었습니다. 훈련탄이지만 실제 미사일을 장착한 교전이라는 것이 그녀에게는 오히려 자신감을 주었어요. 실전에 가까운 조건에서는 기체 성능의 차이가 더욱 명확하게 드러날 거야. 한편 도윤은 여전히 평온한 모습이었습니다. 새벽 공기를 깊게 들이마시며 F5를 점검하고 있는 그의 표정에는 흔들림이 없었어요. 실탄 교전이라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지만 그것이 그를 위축시키지는 못했습니다. 소령님,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최민석 중위가 마지막으로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실탄 교전에서는 정말 위험할 수 있어요. 자칫하면 걱정 마세요.
아버지가 늘 말씀하셨거든요. 도윤이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진짜 조종사는 위험한 순간에야 진가를 발휘한다고. 제임스 월러 장군이 마지막 브리핑을 위해 두 조종사를 불러 모았습니다. 그의 표정은 심각했어요. 이번 교전은 훈련탄을 사용하지만 실제 미사일 시스템을 활용합니다. 안전을 위해 특별한 규칙을 추가하겠어요. 월러 장군이 규칙을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첫째, 교전구역을 벗어나면 즉시 중단. 둘째, 비상신호 시 모든 공격 중지. 셋째, 고도 1000m 이하로는 절대 내려가지 말 것.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우려가 담겨 있었습니다. 장군님, 너무 안전장치가 많은 것 아닙니까? 블레이크 중령이 불만스럽게 말했어요. 실전에 가까운 조건이라고 하셨으면서. 중령, 이것은 훈련입니다. 실전이 아니에요. 월러 장군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의 마음속에는 도윤의 아버지에 대한 빚이 있었고 그 아들에게 무슨 일이 생기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새벽 6시 두 기체가 최종 점검을 마치고 이륙 준비를 완료했어요. F-35에는 AIM-120 훈련탄 2발과 AIM-9 훈련탄 2발이 장착되어 있었고 F-5에는 AIM-9 훈련탄 2발이 장착되어 있었습니다. 무장의 차이도 명확했지만 지금까지의 결과를 보면 단순히 무장의 우위만으로는 승부를 예단할 수 없었어요. 라이트닝 원원 최종 교전 준비 완료. 엘리사의 목소리에는 결연함이 담겨 있었어요. 이번만큼은 절대 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글원 준비 완료. 도윤도 간결하게 응답했어요. 최종 교전 시작. 관제탑에서 신호가 떨어지자 두 기체가 연이어 이륙했습니다. 새벽 하늘 위로 치솟아 오른 두 전투기는 곧바로 격렬한 교전을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처음부터 엘리사가 공격적으로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절대 놓치지 않아. 그녀가 중얼거리며 F-35의 모든 성능을 끌어내기 시작했어요. 목표라곤. AIM-120 발사. 엘리사가 중거리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훈련탄이지만 실제 미사일의 궤적과 속도를 그대로 재현하는 고성능 시뮬레이션이었어요. 도윤은 즉시 회피 기동에 들어갔습니다. F5를 급격히 선회시키며 체프와 플레어를 분사했어요. 미사일이 빗나가며 허공에서 폭발했지만 이것은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 엘리사가 계속해서 압박했어요. 이번에는 단거리 미사일로 접근전을 시도했습니다. F-35의 우수한 기동성과 전자장비를 총동원해서 도윤을 압박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도윤도 만만치 않았어요. F-5의 작은 크기와 뛰어난 기동성을 살려 엘리사의 공격을 하나하나 피해 나갔습니다. 두 기체가 사막 상공에서 치열한 공중전을 펼치는 모습은 정말 장관이었어요. 대단해. 정말 대단한 공중전이야. 관중석에서 누군가가 감탄했습니다. 지금까지 본 것 중에 최고네. 교전이 계속되면서 두 조종사 모두 점점 더 위험한 기동을 시도하기 시작했어요. 엘리사는 자신의 자존심을 걸고 모든 것을 쏟아붓고 있었고 도윤은 침착함을 유지하면서도 날카로운 대응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어요. 엘리사가 너무 공격적인 기동을 시도하다가 실수를 하고 만 거였습니다. 급격한 상승 중에 엔진에 과부하가 걸리면서 화재 경보가 울리기 시작했어요. 엔진 화재, 엔진 화재. 엘리사가 당황하며 소리쳤어요. F-35의 좌측 엔진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순식간에 상황이 급변했어요. F-35가 제어를 잃고 스핀에 빠지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엘리사가 모든 조종간을 조작해봤지만 기체는 말을 듣지 않았어요. 비상사출 준비.
관제탑에서 급하게 지시했습니다. 즉시 낙하산 사출하세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현재 고도가 너무 낮아서 낙하산이 제대로 펼쳐질 시간이 부족했던 거였습니다. 엘리사는 절망적인 상황에 처했어요. 고도가 너무 낮아. 낙하산 사출 불가. 엘리사의 목소리에 공포가 섞여 들어갔습니다. 그때 도윤이 움직였어요. F5를 급히 엘리사의 F35 쪽으로 돌진시키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는 건지 알 수 없었어요. 이글원, 뭘 하려는 겁니까? 관제탑에서 급하게 물었어요. 구조작전 시작합니다. 도윤의 차분한 목소리가 무전에 울려 퍼졌습니다. 도윤은 자신의 F5를 엘리사의 F35 바로 위에 붙였어요. 그리고는 위험한 각도로 기체를 조작해서 F35 주변의 난류를 눌러주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엘리사가 낙하산을 사출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만들어주려는 작전이었어요. 지금이야. 사출해. 도윤이 소리쳤어요. 엘리사는 즉시 사출 레버를 당겼습니다. 낙하산이 펼쳐지며 그녀는 안전하게 하강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도윤의 F5는 이 과정에서 F35의 파편을 맞아 엔진이 정지하고 말았습니다. 이글원, 엔진 정지. 무동력 활공 중. 도윤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사막의 어둠 속으로 F5가 조용히 사라져갔습니다. 도윤의 F5가 무동력으로 사막 어둠 속에 사라진 후 활주로 주변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구조대와 의료진들이 일제히 움직이기 시작했고 헬리콥터들이 즉시 이륙 준비에 들어갔어요. 엘리사는 낙하산으로 안전하게 착륙했지만 도윤의 소식은 아직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글원, 이글원, 응답하세요. 관제탑에서 계속해서 무전을 시도했지만 아무런 대답이 없었어요. F5의 무전기도 엔진과 함께 완전히 꺼진 상태였습니다. 최민석 중위는 창백한 얼굴로 구조 헬리콥터에 올라탔어요. 소령님을 반드시 찾아야 해요. 그의 목소리는 절망감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수십 킬로미터에 걸친 사막에서 추락한 전투기를 찾는다는 것은 바늘을 찾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일이었거든요. 제임스 월러 장군은 즉시 대규모 수색 작전을 지시했습니다. 모든 가용한 자원을 동원하세요. 위성, 레이더, 헬리콥터, 심지어 지상 수색팀까지 모두 투입합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도윤의 아버지에 대한 빚이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어요. 아들마저 잃을 수는 없었습니다. 한편 엘리사는 의료진의 응급처치를 받으면서도 계속해서 도윤을 걱정하고 있었어요. 자신을 구하려다가 위험에 빠진 그에 대한 죄책감이 그녀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내가 너무 무리했어. 만약 그분이 다치기라도 한다면.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대위님, 자책하지 마세요. 의료진이 위로했지만 엘리사의 마음은 쉽게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의 자존심과 오만함으로 도윤을 괴롭혔는데 정작 위험한 순간에는 그가 자신을 구해준 거였어요. 새벽 7시 수색 작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여러 대의 헬리콥터가 사막 상공을 누비며 F5의 흔적을 찾고 있었고 위성과 레이더도 총동원되었어요. 하지만 광활한 사막에서 한 대의 전투기를 찾는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로부터 2시간이 지났을 때 마침내 희미한 신호가 포착됐어요. 활주로에서 남동쪽으로 40km 지점에서 금속 반응 포착. 구조 헬리콥터의 조종사가 흥분된 목소리로 보고했습니다. 구조팀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F5가 활주로 끝부분에 거의 완벽하게 착륙해 있었던 거였습니다. 엔진이 꺼진 상태에서 무동력 활공만으로
이런 정밀한 착륙을 해낸다는 것은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야? 구조대원들이 감탄했습니다. 기체는 약간의 손상은 있었지만 전체적으로는 양호한 상태였고 가장 중요한 건 도윤이 무사했다는 거였어요. 도윤은 조종석에서 천천히 내려오며 여전히 침착한 모습이었습니다. 약간의 타박상은 있었지만 큰 부상은 없었어요. 무동력 착륙 성공했습니다. 그가 담담하게 보고했습니다. 소령님, 정말 무사하시군요. 최민석 중위가 달려와서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어떻게 엔진이 꺼진 상태에서 이런 정밀한 착륙을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기술입니다. 도윤이 조용히 대답했어요. 무동력 활공 착륙은 기본기 중에 기본이라고 하셨거든요.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엘리사도 의료진의 만류를 뿌리치고 달려왔습니다. 그녀는 도윤을 보자마자 눈물을 터뜨렸어요. 정말 죄송해요. 엘리사가 도윤 앞에 무릎을 꿇으며 사과했습니다. 제가 너무 오만했어요. 당신을 무시하고 조롱하고. 그런데 정작 위험한 순간에는 당신이 저를 구해주셨잖아요. 도윤은 조용히 그녀를 일으켜 세웠어요. 괜찮습니다. 하늘에서는 서로 도와야 하는 거니까요. 아니에요. 엘리사가 고개를 저었어요. 저는 지금까지 잘못 생각하고 있었어요. 기체의 성능만 믿고 최신 장비만 믿고 정작 중요한 건 조종사의 실력이고 마음가짐이었는데 주변에 모인 사람들이 이 장면을 숙연하게 지켜보고 있었어요. 방금 전까지 치열한 경쟁자였던 두 사람이 이제는 서로를 인정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제임스 월러 장군이 다가왔어요. 그의 얼굴에는 깊은 감동이 어려 있었습니다. 한소령, 정말 훌륭했습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그랬듯이 당신도 진정한 조종사의 품격을 보여주셨어요. 장군님께서 제 아버지를 아시나요? 도윤이 의외라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물론입니다. 월러 장군이 의미 깊게 미소 지었어요. 1980년대에 당신 아버지가 제 목숨을 구해주셨거든요. 오늘 당신이 로웰 대위를 구한 것처럼 말이에요. 이때 리처드 블레이크 중령이 어색한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지금까지 최신 기체만을 고집했던 그로서는 오늘의 일이 큰 충격이었어요. 한소령,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기체의 성능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조종사였네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기체와 조종사는 하나가 되어야 해요. 최신이든 구형이든 상관없이 말이죠. 오전 10시 모든 상황이 정리된 후 공식적인 결과 발표가 있었습니다. 월러 장군이 마이크를 잡고 선언했어요. 오늘 우리는 귀중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하늘을 지배하는 것은 기체의 성능이 아니라 조종사의 실력과 품격입니다. 한도윤 소령은 4번의 교전에서 모두 승리했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 순간에는 동료 조종사의 생명을 구하는 진정한 용기를 보여주었습니다. 관중들이 일제히 박수를 쳤어요. 처음에는 F5를 조롱했던 사람들도 이제는 진심으로 도윤을 존경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웰 대위도 마지막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용기를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군인 정신입니다. 엘리사가 다시 한번 도윤에게 고개를 숙였어요. 정말로 지키겠어요. 제가 한 약속 말이에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도윤은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하늘에서 만난 인연이니까 땅에서도 계속 이어가면 좋겠네요. 새로운 시작이 될 것 같았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난 후 똑같은 사막 훈련 기지에서는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결혼식을 위한 준비가 한창이었어요.
활주로 한쪽에는 하얀 천막이 세워져 있었고 각국에서 온 조종사들과 고위 장성들이 하나둘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엘리사는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고 거울 앞에 서 있었어요. 6개월 전에 오만하고 도전적이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부드럽고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옆에는 미국에서 온 가족들이 함께 있었고 모두들 행복한 표정이었어요. 정말 아름다워, 엘리사. 그녀의 어머니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행복한 모습을 보니까 정말 다행이야. 엄마, 저도 믿기지 않아요. 엘리사가 부끄러워하며 대답했어요. 처음에는 그분을 그렇게 무시했는데 이제는 제가 먼저 프러포즈를 했다니까요. 실제로 프러포즈는 엘리사가 먼저 했었어요. 그 위험한 교전 사건 이후 그녀는 도윤에 대한 마음이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자신의 생명을 구해준 것도 감동적이었지만 그보다도 그의 겸손함과 품격에 깊이 매료되었던 거였습니다. 한 달 전 엘리사는 용기를 내어 도윤에게 고백했어요. 하늘에서 당신이 저를 지켜주셨듯이 평생을 함께 날아가고 싶어요. 결혼해주세요. 처음에는 도윤이 당황했지만 그도 그녀의 변화된 모습에 마음이 움직였던 거죠. 한편 신랑 측 대기실에서는 도윤이 정장을 차려입고 있었어요. 평소의 차분한 모습과는 달리 오늘은 약간 긴장한 듯 보였습니다. 최민석 중위가 베스트맨으로서 그의 옆에 서 있었어요. 소령님, 정말 잘 어울리세요. 최민석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국제 결혼이라 복잡한 일들이 많을 텐데. 사랑에는 국경이 없다고 하잖아요. 도윤이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게다가 우리는 같은 하늘을 나는 조종사니까요. 제임스 월러 장군이 신랑 대기실에 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특별한 선물이 들려 있었어요. 한소령, 이걸 드리고 싶습니다. 그가 내민 것은 도윤의 아버지가 사용했던 콜사인 패치였어요. 이건 도윤이 놀라며 받아들었습니다. 당신 아버지께서 제게 주셨던 겁니다. 1980년대에 저를 구해주신 후에 말이죠. 월러 장군의 목소리에는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이제 아들에게 돌려드릴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도윤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아버지의 흔적을 이런 형태로 받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 정말 감사합니다, 장군님. 오후 2시 드디어 결혼식이 시작됐습니다. 사막의 뜨거운 햇살 아래 세워진 하얀 천막 안에는 각국의 조종사들과 고위 장성들이 자리를 채우고 있었어요. 특별히 오늘을 위해 한국에서 온 도윤의 어머니와 가족들도 앞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웨딩 마치가 울려 퍼지기 시작하자 엘리사가 천천히 버질로드를 걸어왔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고 도윤을 바라보는 눈빛에는 깊은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도윤도 신부를 바라보며 감동에 젖어 있었어요. 6개월 전 치열한 공중전을 벌였던 상대가 이제는 평생의 동반자가 되려고 하는 거였으니까요. 월러 장군이 주례를 맡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두 조종사의 결합을 축복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이 두 사람은 하늘에서 만나 땅에서 사랑을 키웠고 이제 평생을 함께 날아가겠다고 약속하려 합니다. 한도윤 소령, 엘리사 로엘 대위를 평생의 동반자로 맞아드리겠습니까? 네, 맞아드리겠습니다. 도윤이 힘차게 대답했어요. 엘리사 로엘 대위 한도윤 소령을 평생의 동반자로 맞아드리겠습니까? 네, 맞아드리겠습니다. 엘리사가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어요. 반지 교환이 끝나고 서약이 마무리되자 월러 장군이 선언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부부가 되었습니다. 신랑은 신부에게 키스해도 좋습니다.
도윤과 엘리사가 키스를 나누자 천막 안이 박수와 환호성으로 가득 찼어요. 그 순간 하늘에서 특별한 이벤트가 시작됐습니다. 한국 공군의 블랙이글스 고개비행단과 미국 공군의 썬더버즈가 합동으로 축하 비행을 시작한 거였어요. 여러 대의 전투기들이 사막 상공에서 아름다운 편대를 이루며 날아갔고 컬러 연기로 하늘의 하트 모양을 가려냈습니다. 와! 모든 하객들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감탄했어요. 특히 의미 깊었던 것은 도윤의 F5와 엘리사의 F-35가 함께 편대 비행을 하는 모습이었어요. 구형과 신형, 한국과 미국, 서로 다른 모든 것들이 하나가 되어 하늘을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두 기체가 그리는 궤적이 하늘에서 만나 하나의 선이 되는 모습을 보며 사람들은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깨달았어요.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두 사람이 만나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피로연이 시작되자 리처드 블레이크 중령이 축사를 했어요. 저는 처음에 구형 기체를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한 소령님을 통해 배웠어요. 중요한 건 겉모습이 아니라 내면의 실력과 품격이라는 걸 말이죠. 오늘 이 결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적이나 기체가 다르다고 해서 사랑이 불가능한 건 아니니까요. 엘리사가 마이크를 잡고 소감을 말했어요. 저는 지금까지 최고가 아니면 의미 없다고 생각하며 살아왔어요. 하지만 도윤을 만나면서 깨달았습니다. 진짜 최고는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깎아내리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인정하고 도와주는 거라는 걸요. 도윤도 간단히 인사했어요. 아버지께서 늘 말씀하셨어요. 하늘에서는 모두가 친구라고. 오늘 정말로 그 말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나라에서 왔지만 같은 하늘을 나는 우리는 모두 한 가족이니까요. 해가 지기 시작하자 마지막 이벤트가 준비됐어요. 신혼부부가 함께 F5에 올라타서 석양 비행을 하는 거였습니다. 복자형으로 개조된 F5가 활주로에서 이륙하며 사막 석양 속으로 사라져갔어요. 조종석에서 엘리사가 뒤에서 도윤을 꼭 안으며 말했어요. 당신과 함께라면 어떤 하늘이든 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앞에는 넓은 하늘이 펼쳐져 있으니까요. 도윤이 대답하며 F5를 석양을 향해 날렸습니다. 두 사람의 궤적이 하늘에 하나의 선을 그리며 영원히 남게 될 것 같았어요. 구형과 신형, 한국과 미국, 모든 차이를 뛰어넘은 진정한 사랑의 승리였습니다.